자, 교재는 104페이지 수제입니다. 자, 1번. 자, 죄수 관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기억본 볼게요.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 집행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 양도하겠죠. 그래서 채권자들을 해쳤다는 거예요. 자, 죄가 몇 개? 채권자별로 각각 죄가 되죠. 그쵸? 죄는 수개가 됩니다. 행위가 몇 개? 은닉 또는 허위 양도한 것이 행위가 한 개잖아요. 행위는 한 개인데 죄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상상적 경합이 되어버리죠. 기억 동그라미. 자, 니은 갈게요. 타인 사무처리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받았어요. 지금 죄가 몇 개?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 이렇게 했다면, 공무원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타인 사무처리자는 배임 수재죄가 되잖아요. 그쵸? 배임 수재 몇 개? 여러 사람부터 받았으니까 죄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행하여졌고 그 피해법역도 동일하다 하더라도 피해자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죄가 각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합범위 돼버려요. 만약에 포괄죄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 사람이 아니라 동일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인 한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것이 여러 날에 걸쳐 있었다 할지라도 포괄죄가 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합범위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자, 디귿번 볼게요. 갑이 A 회사로부터 렌탈하여 컴퓨터 본체 등을 보관하였다는 거예요. 자, B 회사로부터 또 리스하여 컴퓨터 본체 등을 보관하다가 그랬어요. 보관자, 위탁자가 몇 명이죠? A 회사, B 회사가 되죠. 그쵸? 그쵸? 자, 갑이 A 회사로부터 보관하였고 B 회사로부터 보관하였어요. 근데 이것을 어느 날 성명불상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해버렸어요. 동의받지 않고 한꺼번에 처분하였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데 횡령죄가 각각되는 거죠. 그쵸? A 회사에 대한 횡령죄, B 회사에 대한 횡령죄, 횡령죄는 각각되는데 한꺼번에 처분했다는 말은 행위가 한 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답은 디귿 동그라미. 자, 리 1번 가볼게요. 자,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던 피고인 갑이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그럼 뭐가 돼요?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뇌물죄. 근데 X가 많다 보면 뭐가 됩니까? 여기 나와 있죠.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돼요. X가 많으면 3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특가법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받았는지 잘 받으세요. 자, 지금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그쵸? 피고인의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죠. 그리고 카드를 건네받았어. 누가? 경찰관이. 그래서 그 카드를 받고 난 후에 이 피고인이 그 자기 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 경찰관이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카드로 돈을 인출하였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죄가 돼요? 이것은 범죄 수익 은닉, 이 수익 은닉 규제에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돼버려요. 위반죄가 된다. 근데 행위가 몇 개예요? 각각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돈 수수한 것이, 그러니까 돈 입금해서 카드를 건네주게 되면 그때 뇌물죄 기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카드를 가지고 인출하게 되면 위에 나와 있는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가 각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범이 돼버려요. 상상적이 이것이 틀렸죠. 행위가 각각 있다, 경합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되네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작년도 경찰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풀었잖아. 그치? 방금 풀었어요. 은닉 허위 양도했다는 것이 제 행위가 한 개이다 보니까 그것은 상상적 경합이 돼버린다. 옳은 지문이죠. 2번은 지긋지긋하게 봤죠.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서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었다 했을 때 자기 범인 증거 인멸죄만 되지 부자기 범은 따로 되지 않는다. 그쵸? 맞습니다.
자, 디귿번. 두 명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로 폭행을 해버렸죠.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한 사건인데 죄가 몇 개? 공무집행 방해죄는 이 경찰관 수에 따라 죄의 개수가 정해지죠. 두 명이니까 죄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죄는 두 개가 되는데 행위가 몇 개? 순찰 폭행했다고 했을 때 행위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연적 의미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관념상의 행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관념상 행위가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상적이 되죠. 그쵸? 동그라미. 자, 4번 가볼게요. 편취한 약속음 했기 때문에 일단 편취한 과거형이잖아요. 그쵸? 사기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단 사기죄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 사실을 숨기고 할인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제3자가 뭐가 되죠?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 몇 개? 두 개. 경합범이 돼버리죠. 그래서 별도로 경합범이 된다. 근데 마지막 줄에 별도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X. 별도로 사기죄가 됩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이런 말 있죠.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고, 그 다음 약속어음 발행인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사기죄가 돼버려요. 자, 3번 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1번. 갑이 치료받은 다음 날 병원 앞에서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를 했다. 이때 판례는 두 개의 죄가 되는데 실제 경합범으로 본다. 맞습니까? 행위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잘 보세요. 병원 앞에서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허위 사실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렸어요. 행위가 한 개, 두 개. 이걸 끊어서 했지만 행위가 각각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한 개가 있는 거예요. 병원 앞에서 현수막을 설치만 하고 있진 않았을 거 아니겠죠? 설치하고 유인물을 나눠줬겠지, 그치? 그것을 행위가 사회관념상 행위가 한 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관념상 행위가. 그래서 이것은 실체적이 아니고 상상적으로 봐요. 틀렸어요. 자, 두 번째. 자,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한다면 밑에 그 폭행행위를 수반함으로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불가불적 수반행위가 됩니까? 우리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이 어떻게 됩니까? 강론에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행위태양이잖아요. 여기에 폭행이 반드시 수반되어 있나요? 반드시 수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폭행은 업무방해죄에 무조건 흡수가 되는 불가불적 수반행위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3번.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음을 교부받았다.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되는데요. 그 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채권 변제에 충당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를 이 사기죄로 편취한 그 금액 있잖아요. 그치? 그 금액을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했다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행위는 별도로 피해자에 대해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나요? 그건 전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전 시간에서 이 판에 나왔는데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별도로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합범위 안 돼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불사가 된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기친 돈을 가지고 너에게 빚진 돈을 갚았다. 빚진 돈을 갚았다. 빚진 돈을 갚았다고 했을 때 너는 피해본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넌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사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기죄 하나밖에 안 돼요. 4번 봤죠?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했다고 했을 때 이 임의 처분한 부분은 별도로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작물보관죄밖에 안 돼요. 됐죠?
별도로 횡령죄가 된다. 이게 틀렸어요.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은 뭐가 된다?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된다. 자, 문제 4번을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그랬네요. 당연히 문제를 쭉 푸니까 개수 문제가 아니라서 풀만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1번. 상상적 경합은 한 개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적 경합은 한 개 행위가 외관상, 상경은 실질적 수재지 맞죠? 법적 경합은 외관상 수개의 죄인데 실제로 일죄만 되는 걸 맞죠? 그쵸? 여기까지 맞아요. 개념적인 확실하게 해두세요. 상경이 어떻게 되고 법적 경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바꿔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맞다고요. 자, 실질적으로 일죄냐 수재냐고 하는 것은 보호법이 관계없이 구성요건적 평가만을 고찰해서 판단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죠? 요 관계없이란 말이 틀렸어요. 이 플러스 해야 돼요. 플러스. 그래서 보호법익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평가 측면을 아울러 종합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관계없이가 틀렸다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범죄 유효용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상습범이 안 돼요. 상습범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경합범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상습살인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있나요? 상습사기는 있어요? 이건 있잖아요. 우리 형법에.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상습범을 처벌한다는 법조문이 있어야지만 상습범 처벌이 되는 것이지 이런 처벌정이 없다면 그냥 경합범에 그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맞는 지문이지? 동그라미. 자, 디귿번 가볼게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금을 편취를 했어요. 그랬을 때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사기죄 포괄일죄가 된다. 이게 맞습니까? 여기 틀렸죠? 이것도 틀렸어요. 자,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어요. 자, 갑이라는 계주가 있죠. 계주. 그리고 A가 개원이에요. B도 개원이에요. C도 개원이고요. 뭐 한둘이겠어요? 그쵸? 같은 날, 자, 1월 1일 날 그 장소 있죠. 장소. 모이는 장소 있잖아요. 그쵸? 뭐 밥 한 끼 먹으면서, 그쵸?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제 이 계주가 개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막 떠들면서 얘기하겠죠? 이렇게 누구 엄마 오늘 뭐 개돈 뭐 20만 원 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쵸? 그래서 요 날 1월 1일 날 계금을 받은 거예요. 뭐 계금 한 번 냅니까? 매달마다 모이지 않나요? 그래서 2월 1일 날 또 모였어요. 그래서 또 요 A, B, C로부터 또 계금을 받은 거예요. 3월 1일 날 또 모였어요. 그래서 A, B, C는 또 계금을 낸 거예요. 4월 1일 날 또 모여서 A, B, C 등이 또 계금 20만 원을 또 낸 거예요. 이게 뭐 한둘도 안 내겠어요? 1, 2년 내지 않나요? 그쵸? 3년만 하더라도 36개월이 36번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계주는 어느 날 잠적해버렸어요. 잠적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요 피해자별로 각각 뭐가 돼요? 사기죄가 되는 거죠. 갑은 지금 A로부터 사기쳤고 B로부터 사기쳤고 C로부터 사기친 거예요. 그쵸? 근데 A는 1월 1일 날 털렸고 2월 1일 털렸고 3월 1일 털렸고 4월 1일 털렸고 계속 털린 거예요. 이것은 뭐가 돼요? 이건 포괄일죄가 되는 거죠. A에 대해서는 포괄일죄. B에 대해서도 포괄일죄. 그쵸?
C에 대해서도 포괄일제가 돼요. 반면에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월 1일만 놓고 보면요. 지금 개주가 어느 식당에서 아줌마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잖아요. 그쵸? 누구 엄마 20만원 내, 누구 엄마 20만원 이렇게 말하면서, 그쵸? 다음엔 누가 개똥 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쵸? 그래서 요 1월 1일 날 한 장소에 모아놓고 갑이 연설을 했잖아요. 이건 뭐가 돼요? 이건 상상적 경합이 돼요. 피해자가 여러 명 나왔죠? A, B, C 여러 명 나왔는데 그날 같은 장소에 모여가서 한 번 떠들어야 됐잖아요. 그쵸? 사기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요. 근데 A만 놓고 봤을 때는 뭐다? A만 놓고 봤을 때는 쭉 보게 되면 이건 포괄일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요.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획 그림을 편취했다고 했을 때 이건 뭐다? 피해자 수에 상관없이가 아니고 피해자별로 각각 포괄해서 한 개의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 포괄일제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렇게 설명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설 저 뒷페이지 나와 있는 거 참조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 드렸던 이 그림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리1번 볼게요. 리1번은 뭐 기본 강의 때도 많이 했던 것이고요. 여간방에서 종업원을 칼로 푹 찔러 상해를 가하였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 협박을 하던 중에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같은 방에 밀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방에 자 이렇게 같은 방에 지금 주인하고 지금 종업원을 밀어넣었어요. 이제 갑이라는 강도가 칼을 휘둘렀죠. 칼을 휘둘러서 돈 내놔! 돈 내놔! 이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옷이 행위가 한 개란 말, 한 개. 칼을 한 번 휘둘렀어요. 돈 내놔! 돈 내놔!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주인은 거기 돈이 있었으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었으니까 주인으로부터 돈을 뺏었어요. 종업원은 돈이 없대요. 돈은 그 1층 데스크 거기 핸드백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 안에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에서 주인은 돈이 있었으니까 주인으로부터 돈을 뺐고 그리고 내려가서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갔다는 거죠. 그랬을 때 행위가 한 번 있는 거죠. 한 방에 밀어넣고 각각 돈 내놔! 돈 내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위가 한 번이었고 피해자는 각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수가 각각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둘, 행위는 한 개니까 뭐가 됩니까? 상상적 경합이 되어버리죠. 실체적 X.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지금 니은만 동그라미니까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갑니다. 자, 14년도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풀었죠? 2명 경찰관 순차 폭행 풀었잖아요. 그쵸? 상상적이죠? X. 답은 1번입니다. 2번 직계 전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대요. 이것이 동일한 폭력습병의 발현을 내래요. 무슨 말이에요? 상습성이란 말, 상습성. 상습범은 포괄일제죠. 포괄일제는 가장 중한 죄를 처벌하잖아요. 그쵸? 그럼 죄가 어떻게 됩니까? 상습, 전속, 상해죄만 되죠. 상해죄만 돼요. 폭행죄는 안 되죠. 폭행죄가 왜 안 돼요? 폭행죄는 상해죄보다 가벼운 죄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폭행죄는 상해죄에 흡수가 되고 폭행죄는 사라져요. 그래서 상습, 여기 상습, 존속, 상해죄만 남아버려요. 그쵸? 상습, 존속, 상해죄만 남기 때문에 이 죄의 포괄일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폭행죄는 상해죄에 흡수가 된다. 그쵸? 지금 맞는 질문이죠. 자, 3번 갑니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였고 피법역도 동일하다면 포괄일제가 된다. 그쵸? 쉽죠? 근데 그것이 예술 일단 끊고요.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동일하지 않거나 했을 때는 경합범위 돼버려요. 그쵸? 맞죠? 4번. 타인 업무 처리자가 본인을 기망해서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죄가 되죠? 기망했으니까 사기죄, 손해를 가했으니까 배임죄가 됐는데 행위가 한 개, 두 개. 업무 처리자가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가 한 개라는 거예요. 행위가 한 개면 상상적 경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자,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직접적으로 감금이 수반되는 게 아니죠. 그쵸? 따라서 감금이 강간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흡수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 된다. 무슨 사건? 조개트럭 사건 할 때 나왔어요. 자, 2번. 사기죄하고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 밑에 한번 적어볼까요? 자, 사기죄가 있고 변호사법 위반죄가 있는데 이것이 행위가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됐어요. 근데 형량을 보니까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랬고 변호사법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추가되냐면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이 병과됐어요. 병과형으로 붙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상상적 경합 처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 대조주의라고 해서 중한죄의 형으로만 처벌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일단 징역끼리 비교해 볼게요. 징역 뭐가 무겁습니까? 이게 무겁죠? 너 탈락. 벌금 어디가 무겁습니까? 위에 것이 무겁죠? 너 탈락. 근데 몰수 추징은 여기밖에 없죠? 위에 거 없죠? 그럼 이게 채택된 거죠. 이걸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징역과 벌금은 사기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고요. 그 다음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을 여기에다가 병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처벌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면서도 필요적 몰수 추징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적법이다? 적법이다는 거 적법이다. 위법 X. 정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3번.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해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죠. 그쵸? 그래서 그 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 때리고 왜 기판력이 미치니까요. 그 이후에 대해서만 별도로 일개의제로 처벌된다. 맞습니다. 자, 4번. 형사법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자, 4번.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되죠? 진단서 작성죄 되지 않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 주체가 누군데요? 주체는 공무원인 의사만이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을 때는 이 죄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아까 했는데 편취했으니까 일단 사기죄 하나. 그쵸? 제3자에게 숨기고 할인을 받으니까 이 제3자가 또 다른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별도로 사기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 X. 답은 1번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운전하였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죄죠. 음주운전죄. 이것은 뭐가 됩니까? 포괄일죄가 되죠. 포괄일죄가 된다.
무면허 운전죄는 어떻게 돼요? 무면허 운전죄는 행위 표준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 한 날마다 한 개씩 죄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음주운전죄는 뭐가 된다? 포괄일죄가 돼요. 3번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청탁을 받고 여러 사람이 이거 앞에서 풀었죠? 그렇죠? 또 각각 금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경합범이 돼버린다고 했습니다. 포괄일죄가 안 된다. 맞죠? 4번 나왔네요. 무면허 운전죄가 나왔어요. 자, 무면허 운전죄는 뭐다? 마지막에 운전한 날마다 한 개씩의 죄가 된다. 행위표준서. 그렇죠? 그래서 밑에 줄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 위반죄가 한 개씩 성립한다. 맞습니다. 8번 가죠. 자, 상상적 경합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1번 죄물을 강취한 후 살해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방화를 해서 태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경일까 실경일까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강도예요. 돈을 뺏었어요. 그냥 나가려고 하니 피해자 을이 나를 신고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깜빵 들어가면 영영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영영 못 나올 수 있어요. 중형을 받아버리면 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신고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위에 지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살해의 목적으로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살인죄의 고의를 가져요.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칼 갖고 푹 찌르면 되는데 칼 갖고 푹 찌르는 게 아니에요. 불 질러버리자.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자. 이렇게 태워버리자. 소사시켜버리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놈이 불을 질러서 야를 태워주게 해요. 태워 죽인다. 자, 그랬을 때 갑의 죄책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되나요? 일단 강도가 살인죄의 고의로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가 됩니까? 첫 번째, 강도가 죽였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가 돼버리죠. 그쵸? 강도 살인죄 속에 불로 태워주겠다는 말이 들어와 있지 않죠? 그래서 태워주겠다는 말을 별도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되죠. 치사죄. 치사가 바로 뭐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그래서 고의가 있을 때도 성립하게 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고의, 이것도 고의. 그렇죠? 죄가 두 개가 나왔죠? 불은 한 번 질렀죠? 한 번 질러서 태워주겠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한 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죄가 각각 성립을 하게 되고 상경이 되는 거예요. 상경. 그래서 이건 상경이 되죠?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니은 볼게요. 대표이사가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받고 기망해서 돈을 받았대요. 요건 무슨 죄가 되죠? 사기죄가 되잖아요. 그쵸? 끊고 그 후에 보관 중이던 돈을 횡령했어요. 자, 이때 보관 중이다고 했을 때 이 돈 누구 거죠? 회사 돈이에요. 회사 돈. 회사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횡령한 거예요. 이때 횡령죄의 피해자가 누구죠? 회사가 되죠. 사기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각각 다르죠. 사기죄의 피해자는 피해자들이고 횡령죄의 피해자는 회사니까 그쵸?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데 행위가 또 각각 있죠. 사기가 먼저 있고 횡령이 나중에 있잖아요. 경합범이다. 실체적 경합범.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틀렸으니까 지금 상상적 경합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상상적 경합이 되는 판례들입니다. 3번 볼게요. 자, 병기과 선임 하사가 공무원이죠. 그쵸? 총기 부족 사항을 듣고 행정착오로 그 총기는 같은 정도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감추고 다른 곳에서 총기를 구입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돈 6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되죠? 공무원이 돈을 받았으니까 뇌물죄가 될 것이고 이것이 사기로 받은 거죠. 그렇죠? 사기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한 개라는 겁니다. 한 개의 행위였다 보니까 상상적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4번은 풀었죠? 사기죄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경이 된다. 즉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서 청탁,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탁, 알선을 한다라고 기망해서 돈을 받아요. 이것이 행위가 한 개예요. 한 개니까 두 개의 죄는 두 가지가 되어 이 죄를 누가 저질렀는가 하면 변호사가 저질렀어요. 변호사인 갑. 이 갑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판검사, 판사가 하는 일, 검사가 하는 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탁, 이 판사나 검사에게 청탁,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판사나 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돈 얼마를 주면 또는 변호사 수임료를 뭐 1억짜리가 10억짜리로 금액이 올라가겠죠. 돈을 많이 받고서 내가 전직 판검사인데 현직에 있는 판검사를 내가 많이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건을 잘 유리하게 이끌어줘서 당신에게 뭐 집행유예 나온다게 한다든지 형을 감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달라. 수임료를 많이 챙기죠. 그것이 바로 사기죄가 되면서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한 개다 보니까 상상적 혐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죠? 지금 상경이 아닌 것을 골라라. 답은 2번입니다. 자, 9번을 갑니다. 자,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모두 묶은 것을 골라라. 방금 1번 풀었죠? 1번 동그라미. 2번 통화를 행사한 것은 행사죄가 되고 재물을 불법 영도한 것은 사기죄가 돼요. 그래서 앞에 행위 따로 뒤에 행위 따로 각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합범이 돼요. 경합범. 또 출제가 많이 된 사건이죠. 그렇죠? 학설은 이것도 상경으로 처리를 하는데 판례다 보니까 판례는 이것을 실경으로 봐요. 무허가 카지노 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 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이것은 상상적 경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허가 카지노 영업 자체가 관광진흥법 위반이 되면서 이것이 도박개장죄가 돼요. 도박개장죄. 이 도박개장죄가 오늘날 뭐로 바뀌었는데, 그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두 개의 죄가 되는데 행위가 한 개다 보니까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인장 위조하고 사문서 위조인데요. 이때는 사문서 위조죄만 돼버리죠. 이것은 흡수관계 돼버립니다. 별도로 성립하지 않죠. 흡수관계. 상경이 안 돼요. 실경도 안 되고 이 일죄밖에 안 돼요. 자, 미음번. 자, 강제로 태우고 가다가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55만원을 뺏었다. 이건 뭐가 되죠? 강도죄가 되죠. 강도죄. 강도죄인데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기 때문에 이건 뭐가 돼요? 강도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강도상해죄에서 끝났어요. 자, 계속해서 15km를 더 진행하다가 내려졌죠. 저 진행했다는 것은 감금이 돼요. 감금. 강도상해가 끝난 후에 오로지 감금만 남아있죠. 그렇죠? 별도의 죄가 된다. 경합범이 돼버려요. 상경이 아니고요. 상경하면 틀려요. 됐죠? 지금 문제가 뭐지? 상경이라고 하는 것을 골라라. 기억, 디귿.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0번 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사후적 경합범은 동일인이 범한 수개의 죄 중에서 일부의 죄에 대해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그 판결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되기 전에 범한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맞습니까? 다 맞는 지문인데 이게 틀렸죠? 이것을 벌금이 아니고 금고 이상으로 바꿔야 돼요. 1번 틀렸고 2번. 자,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고 하는 것은 확정 판결이 있었던 그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면을 받아 형 선고율이 상실되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맞죠? 답이 2번이네. 3번. 동시적 경합범은 수재 전부가 병합심리될 것을 요하죠. X.
동시역경합범에서 각 죄의 정한형이 징역 금고일 때 금고의 형기만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게 맞습니까? 징역과 금고일 때 이것은 동종으로 간주를 해요. 동종으로 간주를 해서 어떻게 처벌합니까? 징역형으로 처벌하죠. 징역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금고 형기만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없다 X.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